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위해 전쟁터를 찾는 미국 한반도 위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결제 통화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가 무기예요, 무기. 달러가 무기고 달러가 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 하나만 100원 정도에 찍어내면은 이걸 가지고 한 13만 원 정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 지위가 떨어질수록 미국은 세계 패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쟁도 불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태환제를 통해서 35달러를 가져오면 1온스의 금으로 바꿔주겠다. 거짓말을 해놓고 결국에는 바꿔주지도 않았죠. 금태환제를 닉슨이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석유 결제 통화로 달러를 만들었어요. 이 페트로달러. 그래서 결국에는 사우디하고 거래를 한 거죠. 사우디 왕조를 지켜주기로. 그리고 사우디는 달러로 이 석유 원유의 결제를 달러로 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러의 패권을 지켜왔는데, 요즘에 보면은 사우디나 이란이 손을 잡고 지금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러 가죠. 그러니까 세계가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꼼수를 알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냥 전쟁이 터졌나 보다, 러시아가 잘못해서 전쟁을 터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미국이 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식량 공급망,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4차 산업 독점을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와 4차 산업혁명을 쥐기 위하여 계속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 치매가 있나, 왜 이상한 말을 하나, 뭐 이런 게 언론 보도에 나온 적이 많아요. 갑자기 뭐 파키스탄이 위험하다, 뭐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유발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해대요. 또 뭐 이란에 대해서 또 발언을 해대고, 그리고 이제 자꾸 뭐 이스라엘도 여기저기서 이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계속 도발을 하는 거죠. 갑자기 뭐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가지고 세계 긴장도를 높인다든지 중국을 건드려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계속 자극해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끔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인데 미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입장이 아니다, 자유시장을 지키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거예요, 미국이. 과거에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미국,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미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기축통화 패권과 각종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이 반도체, 식량, 에너지, 이런 공급망을 미국이 다 쥐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성공을 한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대리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계속 무기 지원하고 각종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힘을 좀 빼놓고 나서 진정 이제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들 것은 중국과의 전쟁인 거예요. 중국과의 전쟁.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의 루브라가 그것이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가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위안화가. 그래서 위안화가 지금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브릭스에서도 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위안화 쪽으로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일본과 한국을 엮고 있다. 그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 하면서 이것이 북한이 대상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그래서 뭐 행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뭐 2015년 뭐 2015년 뭐 전쟁이 2025년에 한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 패권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4차 산업 패권을 쥐지 못하면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변혁기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에 미국은 지금 전쟁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위험한 게 한국이 지금은 아주 냉철한 어떤 중립국이 돼가지고 중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뭐 한미 동맹이 이게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동맹이지 이것이 뭐 미국의 어떤 그 전쟁 상대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나 뭐 이런 가치가 아니라 그냥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이 희생당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뭐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 미국에다 공장 짓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익을 취하고 한국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본과 미국이 뭔가 미략이 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처럼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로 그때 밀약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 미략이 있다. 뭐 동북아 쪽에서는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의 역할, 그리고 미국하고 나눠먹기 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군국주의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미국을 넘어설 또는 미국의 뒤통수를 칠 그러한 기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외교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외교가 굉장히 위험한 외교예요. 패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패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일본에게 이용당하고 미국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외교술인데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과정도 갑자기 준비 안 된 공무원이 대통령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국제 호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저는 의문이에요. 우리 국익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노련함이에요. 노련함. 자체 핵무장, 자체 무역망, 자체 공급망, 자체 이 협력망을 갖고 중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금리 문제만 해도 보면은 한국하고 유럽, 한국하고 유럽
영국, 이 미국이 함께 가는 듯하지만 사실상 미국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나라 국민들에게 올 거다. 이제 영국이 가난해지고 유럽이 가난해지고 한국이 가난해지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안보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가난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기축통합 패권을 위해서 전쟁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대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입장에 생각한다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일본 그리고 한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이쪽이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면은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여기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미국만 돈 벌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 터지고 다 피해 본 다음에 결국에는 동북아 전쟁을 통해서 미국만 돈 벌었다. 이렇게 미련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없으면 내려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상황에. 그래서 지금 한국은 중도의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도의 길. 미국이 우리 반도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다 먹어버린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속되고 종속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게 외교적으로도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남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이 원로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한반도가 미국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위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중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그걸 우리는 중립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도의 길을 걷는 걷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해온 게 너무나 미국이나 일본에 기울어진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가지고는 이제 못 바꾼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왜냐하면 민주당은 완전히 친중 쪽으로 또 흐르잖아요. 친중이나 친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중도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는 중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교체하는 게 우리 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사람들이 뭐 일본에 핵폭탄 터뜨려 가지고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냐, 뭐 미국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건 다 세계 패권 전쟁 속에서 희생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영국이 인도나 미얀마를 지배하고 또 뭐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다 강대국들의 논리예요. 그 강대국들의 논리. 그런데 빠질 이유가 없고 냉철하게 우리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면은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겠죠. 일본에게도 미국에게도. 그러니까 중도의 실용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교체하는 일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다고 민주당이 또 친중 노선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이러한 대통령의 교체,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외쳐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미지수가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한 몇 년을 이 잘못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문제 이거 계속 외쳐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반도의 미래가 아주 지금 암울하다. 여러분들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세요, 상황을. 그러면 미국은 미중 전쟁에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달러 가치를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강달러, 갓달러, 킹달러를 만들어 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 카드는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축통합 패권과 4차 산업 패권을 지키는 거죠. 여기에만 이제 몰두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의 극우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아주 극이기주의자들, 그렇게 봐야겠어요. 극이기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 안타까운 국제 정세 상황입니다.